부산카 박지우입니다. 부산점에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약 1년 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니까 한 300에서 600만 원대 중고차 모음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1년이 지난 시기니까 중고차를 가성비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대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를 제가 한 5개 정도 차량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차량이 바로 현대의 i30라는 차량입니다. 얘는 뒤에 보시면은 해치백 스타일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왜냐면 이렇게 아반떼처럼 이렇게 생긴 자동차 모양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치백 스타일도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얘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 현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쌉니다. 얘가 14년식이거든요. 얘 키로수가 10만 킬로 언더의 가솔린 모델로 보시더라도 5,600이면 살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왜 가성비가 있는 거냐? 야, 나는 싼지 잘 모르겠다. 이제 10년 넘었는데 5,600이면 싼 거 맞냐? 한 30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를 단 한 번이라도 시세 조사를 하셨거나 중고차를 구매를 하려고 방문을 하셨거나 뭐 이렇게 좀 알아보신 분들, 시장 조사를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사실은 200~300만 원대 탈차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현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가격만 보더라도 거의 뭐 금시세 아닙니까? 금시세. 금반대잖아. 안 떨어지거든. 장규 씨, 일로 와보세요. i3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30는 네. 명차죠. 얼마입니까 이거? 6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차를 팔 뻔 했다가 네. 못 팔았거든요. 이유가 이제 손님이 나이가 너무 어리셔서 보험비 때문에. 차는 되게 좋아요. 아무튼 들으셨죠? 이제 지나가는 중고차 딜러 붙잡고 물어봐도 명차다라고 바로 나올 정도로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가 희소성이 있습니다. 5,600만 원대 차를 보러 가면은 대부분의 딜러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보실 때 아반떼 MD 이런 거 알아본단 말이야. 근데 아반떼 MD가 얘보다 스펙이 떨어집니다. 제가 키로수가 더 높고 구형특한데 연식도 더 낮은데 제가 더 비싸.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이씨, 왜 플랫폼하고 다 비슷한데 왜 굳이 저것만 보시지? 근데 조금 차량을 아시는 분들이나 해치백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i30 매물 찾습니다.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 매물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흰 색깔 매물이 잘 없고요. 보통 뭐 약간 군청 색깔 아니면 색깔 뭐 은색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 차가 좀 있어 보이고 차도 좀 크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한 500에서 1000만 원대 예산대 잡고 보시는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퇴근하는데 뭐 남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차를 타는 겁니까? 안전하게 운행하고 밟으면 멈추고 밟으면 가고 이것 때문에 차를 사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차량은 바로 트랙스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현대나 기아가 아니고 이제 쉐보레 트랙스 모델인데 이 차량을 좀 눈여겨보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중고차를 살 건데 SUV로 본다? 매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뭐 쌍용의 로디우스나 올란도 없습니다. 트랙스가 디젤이건 가솔린이건 500에서 1000만 원대 사이에 좀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젤 모델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조금 눈여겨서 보신다고 하시면 출퇴근하실 때 불편함 없이 잘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제가 충격받았던 게 있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 더 넥스트 스파크랑 트랙스랑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크기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얘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좀 비싸게 생기긴 했습니다. 사실 얘를 추천 리스트에 제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이제 나올 차량들이 전부 다 승용차거든요. 근데 SUV를 한 개 정도 넣어야 되는데 SUV를 넣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500만에서 1000만 원대 예산대를 잡고 내가 가정이 없는데 그냥 한두 명 타고 출퇴근할 거다 싶으면은 별다른 선택지가 잘 없습니다. 아니면은 연식이 이거보다 한참 떨어지는 스포티지나 투싼, 구형, 키로수는 훨씬 더 과장 약간 더 보태서 2배 정도 되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대표님, 그럼 얘도 나중에 팔 때 감가되는 거 아니에요? 단가가 되겠지. 하지만 요 정도 예산대 가지고 이제 차량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다 보면은 다른 차량들은 이거보다 더 감가가 많이 된다. 사실은 한 1년 전쯤에도 비싼 금액대였어요. 더 이상 떨어질 금액이 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바로 현대의 LF 소나타입니다. 물론 이 차량은 보시면 그리도 좀 다르고 색깔도 좀 특이하고 옆에 보시면 블루 드라이브 박혀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건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가 보여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가솔린 모델이나 LPG나 디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긴 건 똑같습니다. 이 모델이 왜 가성비냐면은 아반떼 금액에 소나타를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식도 비슷하고 아니면은 그래봤자 끽해봐야 뭐 1년, 2년 정도 뒤처진 거 한 14년씩 안팎 정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1000만 원 뭐 까리까리한 금액에서도 구매를 이제는 하실 수가 있다. 저는 되게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 LF 소나타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원 초반대 주고 구매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지금도 1000만 원 초반대 매물이 많아요. 근데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부쩍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매물들이 조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2025년 상반기 조금 지나서 중반기 정도 갔을 때는 LF 소나타 가격이 1000만 원 까리까리한 금액에 안착을 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을 지금 당장 살 건 아니시더라도 조금 눈여겨보시다가 2025년도에 구매를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들리시죠? 이 차량뿐만이 아니고 LF 소나타 한 10대를 보면은 한 8대에서 사이드미러에서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WD를 뿌리거나 뭔 수를 써더라도 나중에 되면은 다시 좀 돌아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이거는 소리가 난다 라고 그냥 감수를 하고 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큰 장점이 뭐냐면 실내 공간입니다. 실내 이쁘게 빠졌죠. 아반떼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넓어요.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더라도 대부분은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블루투스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고 공간이 되게 넓게 빠졌습니다. 특히 여기 부분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오기 시작한 때죠. 바로 이전 모델 YF 소나타 모델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YF 소나타 센터페시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얘는 그 당시에 혁신이었습니다. 뒷공간도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데일리카, 뭐 패밀리카 다 이용 가능한 차량이고 이제는 좀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이거 말고 또 없어요? 요거 말고 또 비싼 모델로 있는 게 뭐냐면 요 차량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나타가 옆에서 듣고 있지만 기마가 소나타 실제 운행을 해보면 얘가 좀 더 좋아요. 차를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류 말리부를 한 번이라도 운전을 해보시거나 자가용으로 소유해보신 분들은 올류 말리부 욕을 안 합니다. 꽉 안 타보신 분들이 카더라 얘기만 듣고 이렇게 욕을 하시던데 올류 말리부만큼 가성비 넘치는 차가 저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나타도 좋지만 얘는 좋다는 그 좀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이 소나타가 좋다는 방향성은 뭐냐면 정비성, 대중성, 공간 활용도 뭐 이런 데에 있어서 얘가 가성비가 넘치는 거고 얘는 드라이빙, 무게감, 디자인 이런 쪽으로 금액대가 말도 안 되게 가성비가 넘칩니다. 얘가 1000만 원 미치예요. 싸죠? 물론 올류 말리부도 소나타랑 마찬가지로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키로수든 옵션이든 어떤 거를 조금 포기를 하셔야겠지만 얘도 이제는 1000만 원 언더로도 심심치 않게 구매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동물을 사용했는데? 동물이요? 우리나라에서 논밭 갈 때 소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서부 개척 시대 때 뭘 탔을까? 말이요? 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소나타, 말, 리부. 이 차량을 타서 딱 앉아봐야 이 차가 진짜 좋은 차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5감, 6감, 막 8감으로 다 느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가 소나타보다 조금 고급집니다, 뭔가. 근데 저 센터페시아도 욕 많이 먹더라고. 저게 너무 안 이쁘다. 여러분, 저게 안 이쁩니까? 저건 욕하면서 테슬라 센터페시아는 칭찬을 하더라고. 그 컴퓨터 한 개 딱 있는 거. 테슬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잘 찾아보면 이 옵션이 들어가요. 자동 전방 충돌 감지 기능인데 부딪힐 것 같으면 지가 알아서 서는 기능입니다. 요게 들어간 모델이 있고 안 들어간 모델이 있는데 잘 찾아보면은 요것도 개 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나타보다는 공간감이 조금 좁은 느낌이긴 하지만 드라이빙을 해보면 얘는 뭔가 비행기 활주로에 가면은 위로 붕 뜨는 느낌이에요. 근데 핸들도 가볍고 얘는 핸들이 무거워지면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차가. 뒷좌석도 한번 보십시오. 소나타보다는 공간감이 조금 더 작긴 하지만 괜찮은 차량이다. 사실 우리나라 차량만큼 이 옵션이랑 공간감에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가 잘 없습니다. 대표님 같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와, 진짜 고민된다. 만약에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중고차를 사는데 둘 중에 한 개만 타야 된다. 소나타 타겠습니다, 소나타. 왜냐면 이제 제 나이가 또 나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중후한 매력이 있는 거는 조금 소나타인 것 같아요. 최소 뭐 나는 5년 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올뉴말 리브를 타고 싶긴 하지만 한 5년 뒤나 4년 뒤를 내가 봤을 때 내 머릿속에 뭔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뭔가 나한테 좀 잘 맞는 차량 또는 내 나이에 맞는 차량을 한 개 굳이 선택을 하자면 저는 소나타일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소나타가 좀 더 잘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 제가 촬영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스파크랑 뭐 모닝이랑 스파크랑 또 뭐 많거든요. SM3, SM5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시켰어요. 왜 배제를 시켰냐면 너무 뻔하잖아. 이 뻔하면 재미가 없거든. 소나타도 안 보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차량입니다. 바로 현대의 그랜저 HG입니다. 이 차량이 안 나오면 서운할 뻔했지. 제가 한동안 그랜저 HG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2024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중고차 순위를 보니까 승용차 부분에서 그랜저 HG가 1등이었습니다. 이게 왜 1등이냐면 일단 금액이 많이 내려간 정도가 아니고 무너졌습니다. 얘가 이제는 500에서 1000만 원대 예산대를 잡으면 충분히 그냥 골라서 사실 수가 있는 금액대로 형성이 됐습니다. 인기는 많아졌는데 금액대가 내려갔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말이냐면 이 금액대가 아니면 사람들이 별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랜저 HG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나왔습니다. 2014년 정도 때부터 이제 후반기 모델이 나오면서 세로 그릴과 5급 LED 램프 등이 들어가는데 전반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대에서 구매가 쉽게 가능하십니다. 이제 대신에 키로수나 연식이 좀 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좀 이쁜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초반대 내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눈여겨서 봐야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금액대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당분간은 금액이 좀 안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 차종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얘가 참 대단해. 대단한 게 뭐냐면 2014년부터 후반기 모델이 나왔으니까 10년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가가 안 된 거거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가성비적으로 내가 출퇴근용 차량을 찾는데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차량을 타고 싶다 하시면은 이 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연말마다 항상 질문 받는 게 뭐냐면 내년 되면은 가격이 좀 더 싸지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어느 거는 맞고 어느 거는 틀린 말입니다. 신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즉 연식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해가 넘어가면 감가폭이 셉니다. 그리고 신차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감가폭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 감가폭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넘어간다고 해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추려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또 나한테 맞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 좋은 시스템으로 중고차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